안녕하십니까. 교수의 부테크TV 최명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최명환 교수의 부테크 2강자로서요. MPL이 뭐냐, 그리고 어떤 종이로 흘러가느냐,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L이 이제 부테크 특강이 됐는데 제가요. 자, 부테크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런 특강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MPL을 찍어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요정에 이제 랜드와 경매하고 생깁니다. 경매 쪽으로 MPL, 경매, 그리고 뭐 부테크, 뭐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방법들 말씀드립니다. 전 시간에 영적도가 얼마큼 뜬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뭐 우리나라에 뭐 투자할 때만 있어요. 있지만 저는 제일 가장 좋은 데가 영종도다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합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기에서 이익 볼 수 있는,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부테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행할 때 NPL 특강 순서는 부테크 특강 순서입니다. NPL이란 뭐냐? 어떻게 생기는 게 NPL이냐? 그 다음에 NPL의 경매와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면서 NPL이 어떻게 되느냐? NPL이 뭐냐? 이해를 하자 이거죠.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그리고 NPL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돼요. 원래 개인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왜 배우느냐? 할 수는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개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것.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안정적인 거. 그죠? 적게 먹더라도 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적게 먹고 길게 쌓겠다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성격이 급해. 그냥 왕창 투자해가지고 그냥 단기에 그냥 확 파는 거. 수익률 높은 거. 조금 위험이 있어도. 자, 골라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전 투자 기법하고 세테크,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데 나는 어떻게 투자할 때는 어떤 세금이 나온다. 자, 어떻게 투자할 때는 세금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뭡니까? 고수익이 되겠죠? 세금 안 내고 하는 거 고수익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자,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시. 이번 예시에는요, 여러 가지 장목대, 짬뽕대가 할 겁니다. 자, 멘트 탈출하는 거. 가장 정말 돈 벌는 게 기본이에요. 눈먼 땅. 뭐냐? 해외에 있습니다. 시장 몰라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 시장 몰라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자, 전체를 통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뭐냐면, NPL이 이제 뭐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 하면요. NPL은 Non-Performing Loan. 즉, NPL이란 부실한 채권입니다. 부실채권. 채권은 뭐냐? 채권이나 거래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어요. 나 받을 권리가 있죠. 100만 원 빌려줬어요. 100만 원 받을 권리 있잖아요. 나는 뭡니까? 채권이 있는 채권자예요. 그 친구는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채무자랍니다. 돈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채권이 부실합니다. 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채권, 론, 대출이 퍼포밍, non-performing, 이행, 실행이 안 된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부실채권 NPL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금전당 설정을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냥 우리끼리 아니까 그냥 야 나도 돈 줘 끝나는 거지만 은행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집을 사잖아요. 은행 돈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등기부상에 권리상에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준 게 있다 하고 뭡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근저당이죠. 그죠? 저당권이라든가 이 근저당 설정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집 산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한다. 3개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부실채권, 즉 NPL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자 못 받으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경매심을 넣겠죠. 그죠? 경매심을 해야지 이걸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PL은 경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흐름 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려고 그래. 주택을 취득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게 취득가 얼마냐? 이게 5억짜리예요. 자, 5억짜리 집을 사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3억원 현금이 있어요. 3억을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2억이 모자라죠? 그래서 2억을 대출받았네요. 2억 원을 은행이 대출받습니다.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2억 빌려줬죠? 그쵸? 그러면 은행이 뭐가 됩니까? 은행이 돈 빌려줬으니까 내가 갑이에요. 갑한테 돈 빌려줬습니다. 그럼 A라는 은행은 갑한테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요,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뭐가 됩니까? 갑은 갚을 의무가 있죠. 채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은행은 그냥 안 빌려주죠. 개인과 개인 치고키는 그냥 각 썼어, 차용증 써. 이 차용증 쓰는 게 뭡니까?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어디에다가? 등기부상에. 그럼 은행이 2억 빌려주면서 어디에? 등기부에 근저당 거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그 채권 최고액이란 말 들었습니까? 채권 최고액 요 말 들어봤죠? 요 말 들어봤죠? 채권 최고액. 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예요. 채권 받을 권리가 있어요. 받을 권리가 있는데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기록한다 이겁니다. 어디에? 등기부에. 보통 몇 프로 올리죠? 채권 최고액은요? 플러스 20%를 올립니다. 20% 올려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채권 최고 20%입니다. 원래 원금 얼마다? 2억이라 이겁니다. 2억이 원금인데 얼마를 더한다고요? 20%를 더한다. 그럼 2억이 20%가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억, 즉 2억 4천만 원이 뭐다? 채권 최고액이라 뜻입니다. 이걸 기록을 해요. 원금은 얼마인데? 원금은 2억인데 얼마 기록한다? 2억 4천만 원 갚을 수 있어 나한테. 왜? 2억이 원금이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 채권 이행 못 해봐요. 뭐가 발생됩니까? 이자 못 넣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실채권의 겁니다. 이자 못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 붙을 거 아니야 이거죠.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등기해 놓는다? 20%까지. 1금융은. 보통 2금융, 3금융은요 30%를 넣어요. 30%. 그럼 얼마 됩니까? 2억에 30%니까 6천만 원이죠. 그럼 2.6억, 2억 6천만 원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겁니다. 자,
자, 이건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요때 2억 빌렸죠. 2억을 대출을 받아 차입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쭉 이자를 납부합니다. 이자를 납부합니다. 지금 원리금 받겠죠? 그죠? 뭐 DDR 적용하고 뭐 적용하고 해가지고 막 원리금 정산하고 뭐 대출 복잡해요. 맨날 바뀌어 법이라는 게. 속 시끄러우니까 돈 벌어가지고 사는 게 나아요. 그죠? 돈 많이 버세요. 얼른 부탁해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자를 원금 납부하다가 이 당시에 빌릴 때는 연이율이 뭐 2.2%, 2.3%, 뭐 2.8만 돼도 막 비싸다 했잖아요. 그죠? 자, 간단하게 2% 잡아봅시다. 그러면 연이율 2%니까 2억에 2%가 얼마나 겁니까? 연간 2, 4, 연간 400만 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월 3일은 3, 3일은 3, 3이 6, 3일은 3, 3이 6, 33만 3천 이렇게 나오네요. 예, 33만 원 낸다 이겁니다. 이자로 내는데, 자, 이놈의 이자가 미쳤어. 이자가 확 올라버렸어요. 몇 프로로? 6%대로. 막 6.3, 6.7, 6.8, 6.9 막 이랬잖아요. 그죠? 몇 배 오른 겁니까? 3배 오른 거, 3배. 2.3배였다. 6.9면요. 3배 오른 거, 3배. 그러니까 월 34만 되는 게 얼마, 3배 올라서 얼마나 됩니까? 월. 이자가 100만 나가야 됩니다. 미쳤어. 이자만 100만 나가야 돼요. 한 달에 월급쟁이 월급 얼마 받는데 이자 100만 나가면 이자 내요 못 내요. 이러니까 경매가 도달 내는 거예요. 왜? 이자 못 내고 어떡합니까? 빨리 팔자.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이자를 안 내자. 갚아볼 때 갚고 다른 집으로 작은 집으로 옮기더라도 팔자. 내놓습니다. 근데 나만 내놓나? 이런 사람 우리 한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젊은 친구들 집값 올라갈 때 한창 뭐 했습니까? 연금까지 끌어 모아가 대출 받아가지고 집값 했잖아요. 한 달에 이자하고 30만 원 낼 수 있어. 내가 좀 먹고 이거 좀 아끼면 돼. 월급 300 받아가지고 30만 원 내고 좀 아끼고 쓰면 저축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월급 100만 내봐요. 못합니다. 저축 못해. 이자만 내다가 끝나요 그냥. 이게 월급쟁이 생활, 서민들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자를 차라리 안 내고 이거 저축하면 돈 버는 거니까 집을 팔아버리고 그냥 작은 빌라라든가 이제 가자. 그 내놓는 거예요. 무더기 망가고 아파트가 공급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하락이 돼요. 참 깜깜합니다. 정부는 그래놓고는 부동산 가격 잡았다 그러죠. 가격 잡은 게 아니라 서민들 죽인 정치예요. 세금 다 묶어놓고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공급이 쏟아 나오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5억짜리가 4억 8천년도 안 팔려요. 4억 5천도 안 팔려. 4억 겨우 팔렸어. 딱 팔렸어요. 그럼 시세 얼마 됩니까? 4억 돼버리는 거야. 그 있는 사람들도 기다립니다. 그 4억짜리 못합니까? 미치겠네. 그래 4억으로 팔자. 내놨습니다. 안 팔려요. 계속 안 팔려. 이자 계속 쌓여. 이자 못 내니까. 그게 뭐 된다고요? 경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높아지니까 이자를 납부를 못했어. 몇 개월 지났습니까? 3개월 딱 되니까 이게 뭐가 된다? 부실채권이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NPL입니다.
채권 NPL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은행은 뭐합니까? 채권 회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경매 절차를 밟습니다. 경매 절차를 밟게 돼요. 3개월 딱 되는 순간 벌써요. 한 달 연체하면 기차합니다. 2달 연체하잖아요. 2달째 되면 얘는 뭐랍니까? 아, 얘는 밀린다. 이거 NPL이다. 부실한 채권 되겠구만. 딱 피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준비 딱 해놔요. 3개월 딱 지나죠? 안 지나고 좀 갚으면 괜찮아. 한 달치 갚았어. 괜찮아. 봐줘. 2달 남았으니까. 또 3개월 됐어요. 또 한 달치 갚아. 이렇게 갚아나가면 그냥 넘어가요. 갚을 의지가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계속 못 갚았어. 그럼 뭡니까? 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는 얼마나 걸리냐? 한 6개월 걸리게 됩니다. 왜? 경매 진행하면 송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하냐? 감정평가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시세가 얼마 있냐? 얼마에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경매에 들어가면 얼마 낙찰 받을 수 있겠느냐? 시세가 얼마 있냐? 그러니까 내 채권 해소할 수 없냐?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정도 받고 이런 시간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되면 다행인데 유찰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해야 돼. 또 유찰했어요.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 감정가가 만약에 5억이다. 5억이 나왔다가 서울 같은 경우 20%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20% 빠진 거. 5억 20% 1억이에요. 4억이 내놔요. 그 다음 팔렸다. 4억 20% 또. 8천만 원 또 빠집니다. 3억 2천이 나와요. 그래도 낙찰이 안 돼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받을 게 얼마인데? 2억인데. 2억 또한 2억 1순위가 2억이고 보니까 2순위가 있더라 이겁니다. 2순위가 뭐 세입자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세금 남길 수 있어. 국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이에요. 국세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개인도 뭐 청구도 변적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 경매에서 배울 겁니다. 배당 수소라는 게 있어요. 그런 배당 수소에 봤는데 나는 3순위야. 얘는 받을 게 없어. 쉽게 말하면 경매 꼬라지니까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이걸 팔아야겠죠. 내가 있는 채권을 팝니다. 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안 사, 사실은요. 안 샀는데 여기에 물건이 괜찮고 얘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내가 판단된다. 그럼 내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시세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요거를 내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채권을. 내가 받은 채권이 3천만 원이야. 근데 내가 그럽니다. 야, 요거 너, 난 1,000만 원에 팔어. 1,000만 원에 팔어. 그럼 내가 볼 때는 이걸 다 갚아도 한 2천 정도는 벌 것 같아. 느낌상에. 그리고 검토해보고 시세 파악하고 다 조사해보니까 배당 다 나가더라도 한 2천 남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잘 몰라. 머리 아프고 복잡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너 3천만 원 나한테 팔아.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사온 거예요. 그리고 배당 받으니까 내 생각대로 2천만 원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럼 너 1,000만 원 번 거죠? 얼마 번 겁니까? 100% 번 거예요, 그는요. 근데 채권 산 거잖아요. 세금이 없다 이겁니다. 왜 채권입니까? 부동산 아니잖아요. 양도세 납세금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 생기나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운다 이거죠.